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이 힘든 장을 다들 잘 이겨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정말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14년을 하면서도 금융위기 때는 솔직히 이렇게 큰 돈으로 별로 안 해가지고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심정적으로 와닿지를 않았는데 이번 같은 진짜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단기적인 하락, 금융위기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하락폭이 더 컸지만은 그 같은 기간 내의 하락폭을 봤을 때는 이번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와, 정말 시장에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고 거의 한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이 정도의 하락폭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뭐 예전에 누가 당선됐다, 브렉시트다, 뭐 무역 분쟁이다 이럴 때는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 확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막 20% 30% 빠지면서 완전 패닉장이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버틸 만큼 버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반도체가 이제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포지션을 크게 가져왔을 것 같은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튼 우리나라는 3월 13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정말 안타깝게도 장 마감 후에 어떤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오전부터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전례 없는 대책을 세우라, 수단을 강구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고 그 다음에 그런 회의를 하는 도중에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뭐 전화를 했는지 얘기를 했는지 뭐 주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때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복을 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선물도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장 마감 후에 16시 즉 오후 4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라는 거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장 안정 조치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이 3월 13일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했고 세 가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가 공매도 금지고 하나가 자기 주식 취득 수량 한도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융자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유가증권 이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거고 아마 시장 조성자라고 해서 증권사의 공매도는 막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공매도는 외국인의 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60%에서 70% 정도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매도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비중이 특히나 높은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 회사들 위주로는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를 치고 나서 그거를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그렇게 쳐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천천히 공매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에 신규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고 공매도 친 주식을 갚아 나가는 수요만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를 갚아 나가면서 주식이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압력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공매도는 위에 매도 호가에 걸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호가에 수많은 물량을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밑으로 더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공매도를 막아 놓기 때문에 그런 매도 호가도 좀 얇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너 팔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사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이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했던 게 두 번 정도 있습니다. 08년도에서 09년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터질 때 그때 공매도를 8개월간 금지를 했었고 선제적으로 좀 공매도를 금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밑으로 한 40%더 빠졌던 것 같고 11년 8월부터 11년 11월까지는 유럽 재정위기 때였죠. 그때 피그스라고 해서
나오면서 이태리나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도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도 막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는 봤던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완전 없진 않아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공매도를 막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6개월 정도 금지를 한 게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동일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수량 한도를 완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내가 어떤 상장기업의 오너예요. 그러면 100억 정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하루에 10% 정도, 그러니까 10억 이상 매수를 낼 수가 없어요. 매수 주문을 10억 이상 낼 수 없고 아무리 짧은 기간에 사더라도 10번에 나눠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나눠서. 근데 이거를 한도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너 하루 만에 100억 매수 내도 된다. 하루 만에 네가 주식이 싸다고 생각되면 하루 만에 다 사도 돼 라고 하면서 한도를 완화를 해줘. 그러니까 이번에 요런 딱 그게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어요.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알리코제약, 원풍, 뭐 유니크, 링크제네시스, FST, 인바디, 가온미디어, 하이로닉 등등 이 수많은 회사들이 그래도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이 오너들이 봤을 때도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거 지금 이만큼 떨어지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주식 좀 취득을 해가지고 유통 주식 수량을 좀 줄여야겠다.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겠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발표되기 전후로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의 반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신용이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증권사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건데, 내가 빌린 부채 대비해서 나의 평가액이 신용 비율이에요. 부채를 500만 원 빌렸고 내 총 자산, 총 주식을 들고 있는 게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신용 비율이 300%예요. 근데 140%가 되려면 그게 계속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7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부채 500은 그대로 있을 거고 자산이 700까지 내려왔으니까 신용 비율은 140%가 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40%에서 160%,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내 평가 금액이 내려오면 반대매매라는 걸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이 되겠죠. 그 대여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0%에서 160% 사이에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거를 팔아서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을, 의무를 보통 140% 정도로 봐요. 140에서 160%. 근데 그걸 없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도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너희 이 정도 140%에서 160%는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없애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신용 비율이 140%가 아니고 120% 정도까지 내려왔는데도 반대매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금융위원회에서 너희한테 뭐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좀 하지마, 그냥 좀 안 해도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참아줘.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매매가 나와버리면 시초가에 쭉 빠져버리죠. 쭉 빠지거나 아니면 2시나 3시 정도에 막 반대매매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그렇게 공포감이 또 조성이 되고, 그럼 더 떨어지고 하는 거를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조치는 총 3가지인데, 하나가 공매도 금지, 하나가 자기 주식 취득 수량 완화, 세 번째가 신용 비율 완화, 이렇게고, 이 정도 조치만 해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판이 조금 있어요. 시장 조성작,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공매도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제 생각도 공매도를 막을 거면 다 같이 막아서 이번에는 정말 좀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말고도 이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같이 좀 섞여야겠죠. 통화정책도 금리를 좀 더 인하를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잘 버틸 수 있게 하고, 많은 기업들, 힘든 기업들의 좀 핀셋으로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고 하죠, 은행들이. 그런 걸 막을 수 있게 나라에서 좀 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치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다른 나라 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공매도 금지를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걸 보고 좀 늦게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조금 늦게 한 감이 있어요. 좀 더 나중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힘든 장 잘 견뎌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